안녕하세요. GTF 65점 5일 완성을 맡게 된 에어클래스 제시카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독해편 클릭하셨고요. 오늘 독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5일 완성! 자, GTF 독해는요, 총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파트가 7문제로 구성이 되어서 총 28문제가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시험 시간은요, 독해는 90분으로서 여러분들이 90분 이내에 각 지문을 읽고 28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GTF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독해를 빼놓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독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는 독해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문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청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1차적으로 문법을 90점 이상으로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정권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게 됐을 때 사실 독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안정권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제가 팁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서 독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해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영어 지문이 막 하얀 건 종이요, 검정 건 뭐 글씨요, 그리고 영어가 막 이렇게 한 페이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단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해는 할 수 없는 넘사벽의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100%의 어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휘를 가지고 이 독해의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고 이 질문에 대한 정답만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독해를 하면서 내가 번역가가 돼서 100%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를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각 파트마다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 글의 속성이 무엇이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겠다라는 과정과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면은 조금은 빠르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독해는 각 파트가 7문제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7문제에서 2문제는 어휘 문제이고 5문제는 내용 문제가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2문제는요.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운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외우지 않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어휘에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내가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적으로의 문제를 좀 최대한 맞추겠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는 28문제 중에서 내용 문제 5문제 즉 4파트니까 20문제를 맞추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독해는요, 총 4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파트가 어떠한 글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독해 파트 1은요, 옛날에 뒤진, 죽은 위인전이라던가 아니면 현 시점에 자수성가를 한 가령 빌 게이츠라던가 스티브 잡스라던가 페이스북의 뭐 CEO라든가 테슬라의 CEO, 사실 이름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일생일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의 유년은 어땠는지, 이 사람의 왜 유명한지, 업적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이 나왔을 거고 그 글을 토대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의 속성을 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 2는요. 이제 어떤 친구들이 나오냐? 구글이라던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포털 사이트, 검색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뉴스라던가 아니면 연예인 기사라던가 어떻게 보면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잡지 글과 같은 그런 기사글 잡지 글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은 무엇보다 헤드라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서 글의 속성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세요.
파트 3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백과사전에 나올 법한 그런 전문 용어들이 남발하는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자, 말이 좋아 사전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내 생에 이거는 궁금하지 않아. 개미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특정한 그 개미의 종류에 대한 그 친구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한다거나 이 친구의 뭐 습성을 얘기를 한다거나 내 생에 궁금하지 않는 멸종된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내 생에 궁금하지 않는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어가 굉장히 좀 낯설고 그 다음에 전문 용어가 많고 해석하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파트 3입니다. 자, 그리고 파트 4는요.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많이 보셨던 비즈니스 편지글인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편지글도 좀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명시를 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독해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독해가 각각 파트가 어떤 글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문법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독해를 듣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해가 필요한 건 사실이나 여러분들이 문법이 안정권이 있지 않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독해를 보는 것은 금물을 하시고요. 이제 문법이 좀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독해를 듣는 것을 다시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는 독해 파트 1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